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야 시즌 종료인가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9월부터 10일 상하원에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 그래서 9일에서 10일 정도, 7월 9일에서 10일, 요때도 조금 우리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얘기를 들으면서 변동성을 미리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파월 연준 의장 뭐 나쁜 얘기할 가능성은 뭐 크게 많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라가드 총재 누님이랑 나와가지고 얘기했을 때도 괜찮게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싹 해줬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줬냐? 오늘 참 정신이 없네요. 아, 오늘 막 이것저것 너무 많이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자, 얼마 전에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 4월달, 5월달 인플레이션은 뭘로 가고 있다? 디플레이션으로.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가고 있다. 물가 빠지고 있습니다. 안심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시장에서는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일부터 10일까지 나와도 크게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7, 8월 단축성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은데 시장이 이렇게 급변하는데 또 일찍 들어가면 불안해 하시니까. 자, 그래서 지금 9일부터 10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8월 1일 날 FOMC랑 9월 달 FOMC 위치에 있는데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내릴 수 있을지 그거를 조금 기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파월 연준 의장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좋은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미국의 6월달 새 일자리 줄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늘어 노동시장 냉각. 자,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죠. 오늘 9시 반에 발표되죠. 미국의 노동지표. 요거 중요합니다. 자, 7월 5일날 오늘 발표되죠. 20일 30분 9시 반에 요거 발표되면은 우리 윤희님 요거 정리해가지고 한번 좀 보여주세요. 보내주세요. 요거 발표된 거 몇 프로 발표됐나. 그래서 예상치 18만 9천 건, 이전이 27만, 예상치가 18만 9천. 아마 요거 조금 더 하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실업률도 그렇고, 고용지표도 그렇고, 크게 변동성은 없을 걸로 봅니다. 요 정도 나올 걸로 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낮게, 크게 낮게 나오던가, 아니면 크게 높게 나오던가, 그러지만 않으면 시장은 쏘쏘, 괜찮다. 그대로 간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시 반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 6분 뒤에 발표되죠. 요거 중요하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찝어 드릴게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6월달 미국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일자리 수가 줄었어. 일자리 수가 줄었고 또 어떻게 나왔을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었고. 자, 볼게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일자리 수가 늘고 노동시장이 조금 냉각이 돼.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 9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해줄 수 있겠구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슬쩍 높아지겠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8천 건이 나왔고 전주 대비 4천 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이상 연속으로 신청한 지속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 2만 6천 건. 그래서 요 정도 수치가 아마 2년 7개월 만에 높은 수치라고 해요. 실제로 지금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구나. 실업자인데 새 일자리를 못 찾고 있구나, 노동자들이. 요거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6월달에 새 일자리 줄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늘고. 미국의 ADP 6월달 민간 고용 15만 명 증가, 예상치 하회. ADP에서도 발표된 게 신규 일자리 수가 15만 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6월달 거. 5월달에가 몇 개 증가했냐면 15만 7천 개. 전월 대비해서 7천 개가 줄었죠. 그리고 월가 예상치가 이번에 16만 5천 건이었습니다. 근데 월가 예상치보다도 줄었어, 신규 일자리 수가. 그러면 진짜 일자리 수가 줄고 있구나. 노동시장이 가열된 게 점점 둔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좀 자세하게 봤더니 일자리 증가가 뭐 레저나 좀 접객업 그쪽 분야가 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변동성이 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2잡, 3잡 뛰는데 내일 뭐 당장 해고당해도 이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한 직종에서 이렇게 둔화가 나왔다. 그래서 뭐 레저 접객업에서 뭐 6만 3천 개, 건설업 2만 7천 개, 전문 사업 서비스 2만 5천 개.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해요. 증가한 게.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것들. 반면에 제조업이 5천 개. 그리고 IT 업종이 3천 개. 쭉 감소했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정규직들은 감소를 했고, 그리고 고소득층인 IT 직업 이런 업종들은 감소를 했구나. 그럼 임금 상승률은 어떻게 됐을까? 6월달. 임금 상승률 역시
감소를 했구나. 그래서 2021년도 8월달 이후로 가장 느린 임금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럼 너무나도 베스트죠. 일자리 수가 증가했는데 전월 대비 감소했어. 조금 증가했고 임금 상승률도 가장 느리게 기록이 됐어. 임금 상승률이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는 떨어지는데 고용시장도 살짝 둔화됐네. 이거 골디락스다. 금리 인하 가능하겠다. 그렇게 시장이 판단을 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금리 인하를 하나같이 알려주고 있다. 좋은 지표가 발표되고 있다. 자, 미국의 5월달 무역 적자 751억 달러, 증가폭이 10년 만에 최대치. 자, 지금 보면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이 계속해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늘어나도 좋다. 왜? 미국 GDP의 70% 가까이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8억 달러가 감소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수입은 12억 달러. 그래서 수출이 수익보다 더 감소가 컸다는 건 무슨 뜻이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좋지는 않았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고 대신 수출이 수입보다 더 감소했다는 건 성장률이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미국의 2분기 지금 성장률을 살짝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발표된 게 미국의 ISM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요게 이제 7월 3일날 48.8이 발표가 됐는데 6월 달에 발표됐던 지표가 53.8입니다. 무려 5포인트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안 좋구나. 고용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공장들, 기업들 찍어내는 거 공장들 주문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모두 감소가 되고 있구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소폭 둔화가 되고 있구나. 이러면 금리 내려야겠다.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제조업 지표가 PMI 지표 기준이니까 50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이겠죠. 미국이 제조업도 안 좋아, 소비도 안 좋고 수출도 못했는데 그러면 경기 침체겠네 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수 있겠네. 좋게 받아들였다. 자, 트럼프 재집권 유력 관측의 미국 증시 강세 지수 배경 해석이 분분하다. 자, 근데 볼게요. 지금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을 해도 미국 증시는 좋을 거다 해석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한다? 그럼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떨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암호화폐 시장 역시 상승해야겠죠. 왜? 지금까지 대선 토론이라던가 지금 트럼프 계속해서 보여줬던 이런 스탠스가 뭐예요? 우리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거다.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면 암호화폐도 가격이 올라야지.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건 뭔 뜻이다? 집권을 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찝을 수 있어야겠죠. 이런 부분들은. 자, 발표됐나요? 30분? 몇으로 발표됐다고? 실업률 3.1?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은데. 실업률 4.1? 단기적으로 조금 빠지겠는데, 이거? 한번 볼까? 55.3. 단기적으로는 살짝 빠지고 있죠? 크게 시장에서는, 반영을 안 할 겁니다. 일단 실업률이랑 고용지표를 좀 더 봐야 되는데, 고용지표는 몇이나 나왔나요? 빠지죠, 이렇게. 고용지표는 몇이나 나왔죠? 비농 고용지수 3.9. 시간당 임금. 3.9? 자,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봐야겠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발표가 됐죠. 보시면은 비농 고용지표 지금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19만 1000건이었어요. 그리고 실제가 10만 6천 건이면 고용지표가 살짝 높게 나왔죠. 근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자. 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봅시다. 예상치가 4.0인데 4.1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비농 고용지표에서는 살짝 좋게 나왔고 그리고 실업률은 어떻게 나왔다? 살짝 높게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보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굳이 막 크게 빠질 이유는 없다. 보합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고용지표에서는 살짝 둔화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살짝 높게 나왔고 근데 이건 어차피 계절적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살짝 4.1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게 보는 게 맞다. 괜찮게 보는 거. 그래서 지금 떨어진다 만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지표를 읽을지 모르는 겁니다. 시장 투자자들도 단기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고용지표 때문에 크게 하락한다? 그렇게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자, 그래서 트럼프 재집권이 유력해지면 상승을 한다? 요거는 맞지 않다. 오히려 트럼프가 집권을 함으로써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 요게 더 맞겠죠. 요게 더 맞는데 지금 미국 증시는 유동성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부양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
우리가 세운다? 미국 정부의 마사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자, 프랑스 총선 2차 투표에서도 극우 1위 예상, 과반은 못할 듯. 자, 일단은 7월 7일, 일단 7월 4일 날 중요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7월 4일 날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14년 만에 압승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합니다. 사전투표에서 노동당이 이길 걸로, 집권보수당이 14년 동안 유지를 해왔는데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높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국민들이 야, 정권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바뀐 정권이 이제 들어선다는 거. 그래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우리 자산시장에도 좋을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주식, 부동산 다 팔고 뜬다. 총선 대이변에 영국 부자들 패닉. 자, 한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 20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국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백만장자가 이탈한 숫자 가장 많은 국가가 누굴까? 1등 누굴까? 해당 국가에서 많이 유출된 국가 순위 1, 2, 3, 4, 5 다 1등 누굴까? 1등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국가인데 이건 말 안 해도 알지. 중국.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최근 2개년 동안 유출 추이 보면은 13,500명 쭉 빠져나갔다 그래요. 근데 웃깁니다. 2등이 누구예요? 영국입니다. 9,500명 예상도가. 물론 최근 2개년 동안 하면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위가 인도. 그리고 4위가 한국이죠. 한국 많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지. 러시아 1,000명. 이거 뭐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브라질, 남아프리카, 대만, 나이지리아, 베트남 요 순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중국은 왜 그런지 알고들 계실 거고 다들. 2등 영국. 영국이 왜 여기 있을까? 영국에 왜 백만장자 유출이 이렇게 많을까? 영국이. 지금 자산시장이 흔들리고 기관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영국이 2위에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뭐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는 거겠죠. 그동안 영국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들어왔던 뭐 기업가들, 뭐 개인들, 기업들, 아니면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뭐 장사치들, 아니면 채권 투자자들. 근데 기존에 있던 정권이 싹 바뀌고 기존과 색깔이 다른 정반대의 정당이 들어온대. 그러면 A라는 기업이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A라는 기업이 설 곳이 없네. 그럼 영국에 있어야 돼? 아니면 미국으로 가야 돼?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 좋은 곳으로 가야 돼? 고민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성이 뭐에 연동이 된다? 해당 국가의 글로벌 기업들, 개인들, 부호들, 채권 시장에 있는 자금들까지. 자본이 이동될 수 있는, 유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영국에서 유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산이 이렇게 이동하는 순간인데 이동하는 시점에 기관들이 비트코인 위험성 자산을 담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본인들의 목숨이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는 판에 당연히 위험성 있는 자산은 못 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ETF나 아니면은 뭐 우리 기존의 비트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배정을 할 때 어떻게 한다? 비트코인을 배정을 예전에 5% 했다면 지금은 2% 줄일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뭐 때문에 빠진지 몰라. 다들 대다수의 방송들이 뭐 마운트 곡스 물량이 나왔고 또 뭐예요? 미국 정부가 팔아서 독일 정부가 팔아서 그래서 떨어진다고 알고들 계시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주식 부동산 다 팔고 뜬다. 총선 대이변에 영국 부자들 패닉. 전 세계 자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국만 그럴까? 프랑스는 그러지 않을까? 프랑스 6월 30일 날 1차 투표했었고 르펜 누님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7월 7일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1등은 당연히 르펜 누님이 할 건데 2등이랑 3등이 어떻게 보면 힘을 합쳐서 지금 마크론 대통령이랑 또 다른 반대당이랑 같이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극우를 1등을 못하게끔 반극우 지금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권을 뭐 아예 차지하게 되긴 힘들어 보여요. 르펜 누님이. 그러나 예전보다는 정당으로서 프랑스 정권을 또 이제 지면서 영향력은 올라간다. 그럼 극우 세력이 득실하는 프랑스 정권을 보시게 될 겁니다. 물론 1위는 못하겠지만 절반 이상은 다 가져가긴 힘들겠지만. 그래서 7월 7일 날 결과 보고 프랑스에서 자본이 어떻게 유출되는지 유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코인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끼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불안정하고 자금이 빠져나가는지. 자, 머스크 친중보다 테슬라 모델 Y 중국 관용차 된다. 잘 나가요. 테슬라 잘 나갑니다. 지금 막 단기적으로 막 10% 가까이 오르고 역시 CEO 때문에 떨어졌다가 또 CEO 때문에 오릅니다. 잘 나갑니다. 이 일 막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전기차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AI도 하고 로봇도 하고 하다 보니까 탈출구가 또 이렇게 마련이 되죠. 그래서 중국 관용차 된다고 친중모 국가. 근데 이건 언제든지 또 뒤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믿고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해밀턴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토큰화된 미국 국채 출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해밀턴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레이어 생태계에서도 많은 활용도가 쓰여질 거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뭐 NFT를 발행해요. 디파이를 해요.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해요. 토큰화된 미국 국채를 출시해요. 기존에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비트코인 레이어에서도 많이들 발행하는 이런 생태계가 들어설 거다. 그래서 나중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성장이 된다고 그러면은 요것도 우리 코인 시장에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올해는 조금 이르다. 올해는 이르다.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알트코인들 투자하죠. 근데 뭐 비트코인 마켓,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뭐 덱스 거래소를 한다, 아니 무슨 생태계를 한다, 요런 프로젝트들 많이들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 ICO라고 해가지고 막 초기 투자 들어가서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올해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올해 성공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요런 것들에 많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만 없어져도 됩니다 라고 할 정도의 금액만, 요런 것들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올해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채굴자 커피출레이션, FTX 붕괴 당시 수준의 접근, 가격 바닥 근접 시사, 채굴자들 매도세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죠. 자, 마운트 고스 비트코인 캐시 채권자 상한 시작. 요거 기사 막 나오니까 야, 역시 마곡 매물들이 막 시장에 나오면서 그거는 아유 참 마음이 아파요. 코에 걸으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실제로 지금 상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람들이 지금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카더라예요. 찌라시예요. 그냥 마운트곡스 그냥 지갑에서 여길로 움직이기만 하더라도 3% 4% 그냥 빠져.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진짜 이것 때문에 떨어져요, 코인이슈님. 그러시면 해골 지진 납니다.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자, 유출이 계속되고 있죠. 자, 지금 기관들이 왜 비트코인 ETF를 던질 수밖에 없다? 우리 앞선에서 배웠죠? 뭐 때문에? 뭐가 불안해서? 정치적 불안성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들은 위험성 자산에서 안전성 자산으로 금이나 채권 수요가 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비트코인 자산은 일부분 비중을 줄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출이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 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마곡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7월 5일 비노고용 지수 미국 실업률 굉장히 중요했지만 실업률은 4.1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대신 고용지표는 예상치보다 살짝 높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보합세를 보였다. 그래서 요거 고용지표 연준이 원하는 지표대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PPI 발표되고 11일날 미국 CPI 발표됩니다. 그래서 월가 예상치가 3.3인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11일날 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요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 소매 판매 16일날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졌냐, 물가가 얼마나 튈 거냐 중요하겠죠. 요것도 마이너스 때 나오지 않을까? 마이너스 때 나온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뭐 경기 침체로 빠진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시그널이 앞당겨지겠구나,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자, 7월 18일날 유료존 금리 결정 발표되고 24일날 신규 주택 당연히 좋을 수 없겠죠. 지금 그 금리가 높기 때문에 미국에. 25일날 국내 총생산 10.4 아마 요게 속보치일 겁니다. 2분기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세 단계로 나눠서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되죠. 요거보다 살짝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낮게 나오던가 높게 나오던가. 마곡은 진짜 하락 원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찌라시일 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직 뭐 나왔다거나 이런 것들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 마곡마곡 얘기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떨어지나 보다 하는 거지. 8월 1일날 연준 금리 결정 4시에 발표되죠. 요거는 중요하게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아마 8월 1일날 별일 없으면 제가 그 다음날 2일날 아침에 FOMC 좀 리뷰 방송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보실 수 있게끔 이번에는 시장이 중요한 만큼 조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밤새더라도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빠진 거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 500은 5,500을 넘었죠.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근데 우리 코인 시장은 답답하죠.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따가 오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미국 증시 좋고 미국의 경제 지표들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야, 시즌 종료인가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이따 말씀을 드려볼게요.